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드림오브 군산FS와 용인 대흥FS의 경기가 열리는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준범입니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FK리그2 상위권 그룹, 오늘 이 경기는 순위표의 흐름을 가를 중요할 맞대결입니다. 홈팀 드림오브 군산FS는 현재 리그 3위, 오늘 승리한다면 공동 2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면 원정팀 용인대흥FS 개막 이후 완벽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그 무패와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화끈한 공격력으로 리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굳히고 싶을 건데요. 과연 오늘 상위권 그룹에서 어떤 격전이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 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드림오브 군산FS와 용인대흥FS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상위권 그룹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용인대흥FS 5경기 4승 1무로 단독 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뒤를 인천과 군산이 쫓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군산FS는 승리로 장식하면서 홈 무패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과연 오늘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상위권 위치를 확고히 지을 수 있을지. 용인대흥FS는 현재까지는 무패입니다. 이 무패 신화를 인천에게 이기면서 한 번 더 지켜냈었는데요. 오늘 3위 드림오브 군산에게 이 무패를 여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위권 싸움도 치열합니다. 청주와 대구, 내일 열리는 대구와 청주의 경기도 이 하위권을 지을, 순위를 확정지을 경기인데요. 나머지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의 모든 경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신년 휴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1월 중순이죠. 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단양에서의 중립경기, 리그 경기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드림오브 군산FS는 저번 시즌 실점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 실점 최소 2위입니다. 박동환 감독이 경기 이전에 사전 인터뷰에서 저번 시즌 실점이 많은 것을 줄이고자 노력했는데 이번 시즌 그 노력이 통하는 중이어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인터뷰도 밝혔습니다. 자, 반면 용인대흥FS 아주 막강한 공격력입니다. 득점 5손가락 안에 3명의 선수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김주호와 박수빈,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이석윤까지 총 21득점을 이 세 선수가 담당하면서 용인대흥의 31득점 중에 절반 이상을 3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미 FS와 제천 풋살클럽의 선수들도 올라와 있지만 단연코 돋보이는 건 용인대흥FS의 선수들인데요. 자, 이 선수들의 공격력을 과연 오늘 드림오브 군산FS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용인대흥FS의 김성용 감독, 의외로 이번 시즌 준비 목표는 공격보다는 실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리그 최저 실점으로 또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수비 퍼포먼스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양 팀의 관전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드림오브 군산 극강의 홈 강세입니다. 현재까지 홈 3경기 3승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또 반면 어웨이에 가기만 하면 2패, 현재까지는 모두 패하게 되면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군산의 방패 진영석과 이태영 선수, 오늘 이 용인 대응 FS를 맞이해서 이 극강의 공격력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에 맞서는 용인 대응 FS, 득점 순위 1, 2, 3위가 모두 용인의 화살촉입니다. 오늘 삼각편대가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또 어떤 화끈한 전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공격만 강한 게 아니라 리그 최저 실점입니다. 이 31득점에 10실점, 총 4승 1무 승점 13점을 기록하고 있는 용인 대응 FS인데요. 자, 과연 용인 대응 FS가 군산을 맞이해서 어떤 공격 전술을 펼칠지 양팀 선수들 그라운드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싸움이 매우 치열한 만큼 양팀 모두 다 이번 경기는 승리로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용인 대응 FS는 여전히 무패인 만큼 이번 연도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단양 경기에서 리그 1위로 그들을 맞이하고 싶어 할 거고요. 드림오브 군산은 물론 인천이 그 위에 있지만 3위에서 확고한 3위를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또 내일 펼쳐지는 인천 남동풋살클럽과 구미 FS의 경기 결과도 매우 중요해지겠습니다. 이 두 팀은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로 이끌어야만 다음 경기 인천과 구미가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이 단독 3위냐 혹은 4위로 하락할 수 있느냐의 결과도 달라지는데요. 과연 오늘 용인 대응 FS의 화끈한 공격력과 드림오브 군산 FS의 막강한 수비력이 맞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양팀 선수들 모두 다 이 경기 전 훈련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었는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두 팀 다 시즌 전에 기대했던 목표치보다는 성적이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 성적에 맞게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오늘 경기에 주심들입니다. 이승훈 1주심, 윤진영 2주심, 이춘성 대기심, 윤주찬 개시원이 위치하겠습니다. 이 드림오브 군산 FS 경기 시작 전에 박동환 감독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악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양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태훈 골레이로, 신명관, 진영석, 윤상식, 황성현이 베스트 5로 나섭니다. 그에 맞서는 용인 대응 FS입니다. 정주호 골레이로, 김주호, 강주광, 이석윤, 신하일이 나섭니다. 양팀 모두 다 베스트 5를 내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드림오브 군산 FS의 주장이었죠. 이승진 선수가 현재 발목 부상으로 인해 벤치에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전력 누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박동원 감독이 얘기하기를 김윤태 선수도 이 독감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후방에서 픽소로 후방 플레이를 지켜줬던 김윤태 선수와 또 중원에서 베테랑으로 이 흐름을 조율했던 이승진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오늘 경기 플레이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총 엔트리가 선발 5명과 후보 4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9명의 스몰 스쿼드로 오늘 용인 대응 FS를 어떻게 상대할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김성용 감독이 이끄는 용인 대응 FS, 1부에 경기 LBFS가 있다면 2부에는 용인 대응 FS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단독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31득점과 총 10실점으로 단단한 리그 최저 실점과 또 최고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 그 중심에는 김주호 선수도 있을 거고요. 저번 시즌 은평 덴포스에서 이적했던 신하일 선수와 강주광 선수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오늘 김성룡 감독이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뽑은 선수는 2명이었는데요. 후방에서 픽소 강주광 선수와 이 김희수 선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희수 선수는 이 주장 완장을 달고 나오기도 했으니 오늘 득점 감각을 올리면서 팀의 사기를 같이 이끌어줄 역할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필드 위에서 김희수 선수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양팀 선수들 현재까지 대기하고 있고요. 이번 상위권 그룹의 이 격전으로 인해서 순위표가 굉장히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반면 진영석 선수가 오늘은 주장 원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이승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현재 벤치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고 또 벤치에는 유상훈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전반부터 진영석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후방에서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등번호 18번의 이석윤 선수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전 경기 해트트릭을 뽑아냈죠. 현재 득점 랭킹 3위에 위치해 있고요. 김주호와 박수빈을 도와서 이석윤이
득점 감각에 물오르면서 용인 대응의 황금 삼각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31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팀에 올라와 있는 용인 대응 FS의 공격력이 오늘만큼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 상대는 최강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드림오브 군산 FS. 홈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봅니다. 이 3경기 3승 전승을 거두었고요. 또 박동환 감독도 이런 점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리그 무패인 용인 대응 FS인 만큼 오늘 경기는 이 스몰 스쿼드에 맞게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찬스 메이킹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찬스 메이킹의 중요한 선수는 이 57번, 등번호 57번의 진영석 선수가 이 야전 사령관으로서 어떤 패스를 찔러 넣어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 두 팀 다 모두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가 상대팀의 수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균열을 낼 수 있는지가 주목이 됩니다. 또 두 팀 모두 다 신년 휴식기 이후 단양에서의 중립 경기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이 용인 대응 FS는 현재까지 원정으로 6연전을 펼쳤고요. 또 그에 맞서서 박동환 감독도 여전히 이 단양 중립 경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룡 감독은 이 단양에서 펼쳐지는 중립 경기에서 이미 원정 6연전으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단양 중립 경기도 쉽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던 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또 김주호 선수가 1라운드 개막전에서 경기 MOM을 받으면서 인터뷰로 우리 팀의 시즌 목표는 리그 우승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밝힌 포부가 그 당시에는 커버였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용인 대응 FS의 모습으로 보건대 리그 우승이 정말 멀지 않은 꿈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두 팀 모두 다 이번 경기에 앞서서 정말 큰 승리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현재까지는 경기 준비에 있어서 잠시 지연이 되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과 금색이 섞인 유니폼이 용인 대응 FS, 화면 왼쪽이 군청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드림오브 군산 FS 선수들입니다. 또 직전 경기에는 인천 남동 풋살 클럽이 2위에 위치해 있었고 용인 대응 FS가 이 인천 남동 풋살 클럽을 7대 0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단독 1위를 확정지은 경기였습니다. 그런 경기를 펼치고 온 만큼 이 용인 대응 FS 선수들의 기세도 당연히 물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경기에서 김주호 선수가 멀티골, 박수빈이 멀티골, 그리고 이석윤까지 헤트트릭을 펼치면서 도합 7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라이벌 팀들인 만큼 이 경기를 모니터링했을 텐데 이런 막강한 공격력은 마주치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드림오브 군산은 직전 경기에서 청주 팔라시오를 상대로 6대1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림오브 군산도 수비력이 강한 팀이지만 여전히 공격력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박동환 감독은 수비에서의 첨예한 조직력을 더 강조했지만 사실 신명관을 필두로 한 드림오브 군산의 막강한 득점력도 또 용인 대응 FS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즌 초반 양팀 감독들 모두 이 목표를 수비에서의 실점을 줄이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그 목표가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용인 대응 FS는 당연히 정말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황금 삼각편대도 존재하고요. 또 그에 맞서는 드림오브 군산 FS도 여러 득점 자원이 공격력에서 물을 올려주면서 진영석 선수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신명관과 윤상식, 또 황성현 선수도 득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양팀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다 힘을 쏟아야 될 텐데요. 용인 대응 FS의 김성룡 감독은 드림오브 군산 FS의 스쿼드를 보고 새로운 피와 베테랑이 섞여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응 FS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군천색 유니폼의 드림오브 군산 FS, 화면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용인 대응 FS 선수들입니다. 후방에서 군산의 빌드업, 오른쪽 바라봤습니다만 김주호가 끊어냅니다. 자, 오늘은 후방에서의 이 윤상식, 황성현, 진현석 선수의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겨준 공, 다시 한번 소유권은 용인 대응 FS에게.
김주호 왼쪽에 신하일 봤습니다. 가운데로 깊게 찔러준 공. 윤상식의 좋은 커팅. 왼쪽에 황성현. 윤상식 주고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진영석. 이석윤을 마주합니다. 자,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는데요. 오른쪽에 길게 동료 받습니다. 가운데서 황성현.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이 이번엔 용인대응F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자, 전반 초반부터 양 팀의 공격 전술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거센 템포로 몰아붙이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실수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흘려준 건 그대로 오른발 슈팅. 강주광이 막아냈습니다. 루즈볼 진영석이 차지했고 왼쪽에서 군산의 공격. 김주호의 좋은 커팅입니다. 왼쪽 공간 크게 봤습니다. 윤상식의 인터셉션. 그대로 군산이 역습에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 이석윤. 신하일이 김주호에게 주고받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들고 그대로 왼발!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용인 대응 FS 이렇게 기습적인 슈팅을 조심해야 될 텐데요. 이 슈팅 이전에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패스와 움직임, 이걸 오늘 막지 못한다면 드림오브 군산 FS 이 최저 실점에 가까운 실점을 더욱더 지키지 못할 겁니다. 자, 골레이로까지 빌드업에 나와 있고요. 가운데에서 강주광 오른쪽 벌려줬습니다. 자, 좋은 신명관의 수비. 그대로 역습에 나섭니다. 황성현 오른쪽에서 그대로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좋은 전진 능력으로 하프라인을 넘어서 한번 슈팅까지 가져가 본 황성현 선수인데요.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측면에서 김주호. 강주광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 신하일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군산 수비 맞고 나오면서 용인 대응 FS의 킥인. 킥커는 신하일. 가운데서 김주호. 동료들을 살펴봅니다. 자, 신하일과 주고받는 과정. 윤상식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세컨볼은 그대로 군산에게 돌아갑니다. 자, 후방에서 조심해야겠죠. 위험지역 진영석.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주호. 받는 과정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 이 세컨볼 이태은 골레이로에게. 가운데서 황성현. 자, 살짝 터치미스가 나면서 그대로 측면 바깥으로 나갔고 사이드라인 킥인으로 전개되겠습니다. 후방에서 강주광. 왼쪽 길게 김주호 봤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그대로 좋은 수비였고요. 이번엔 군산의 역습입니다. 자, 수비수자 2명입니다. 오른쪽에 이상은. 가운데로 한번 찔러줘 봤습니다만 김주호의 좋은 수비로 공이 이어져 가진 못합니다. 신명관의 재차 슈팅. 키커는 유상은. 자,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유상은이 공을 지켜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용인대응 FS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이 뚫어낼 길을 찾지 못한다면 오늘 체력적으로 불리한 이 드림오브 군산 FS의 공격 다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측면으로 찔러줬고요.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정주 골레이로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차 세컨볼. 야, 오늘 이 등번호 14번의 강주광 선수의 패스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호와 주고받습니다. 자, 후방에서의 볼 소유. 가운데로 길게 뻗어준 공!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뭔가요? 정주호 선수의 선제골. 자, 길게 걷어찬 골킥으로 보였는데요.
이게 그대로 이태훈 콜레이로의 키를 넘기면서 선제골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어떤 패스 플레이도 아니었고요. 화려한 중거리 슈팅도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정주호 콜레이로가 길게 걷어낸 롱 클리어런스가 이태영 선수의 키를 넘기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양팀 선수들 두 팀 모두 다 예상치 못한 골일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정확히 뻗은 골. 이렇게 되면 정주호 선수 리그 첫 득점입니다. 자, 마지막 득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리그 첫 득점을 선제골로 뽑아낸 정주호 콜레이로. 전반 5분 정주호의 선제골로 양팀 스코어는 1대0, 용인 대응이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하는 용인.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 좋은 그대로. 자, 좋은 오프더볼 무브에 이어서 힐킥이었는데요. 골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왼쪽 공간 바라봤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볼터치가 살짝 흐르게 되면서 이번엔 소유권은 드림오브 군산에게. 가운데에서 피부 플레이 그대로. 유상훈의 터닝 슛은 크게 빗나가고 맙니다. 자, 오늘 전방에서 버텨줄 자원이 이 신명관과 유상훈 선수밖에 없는데요. 드림오브 군산이 과연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후방에서 용인 대응의 빌드업. 박근우 뒤로 돌렸습니다. 가운데로 강하게 찔러준 공 통하지 않았고요. 후방에서 유상은 스크린 받고 왼쪽으로 돌아섭니다. 고차원. 자, 그대로 앞으로 찔러준 공이 닿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용인 대응 FS의 킥인으로 전개되겠습니다. 후방에서 김민석, 정윤원에게. 양쪽으로 넓게 전개되어 있는 용인 대응 FS의 공격 포메이션이고요. 동료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정윤원. 오른쪽에 박근우. 이성재와 주고 받아봅니다. 자, 이 공 그대로 고병욱이 흐르게 헌납하지 않습니다. 이 베테랑과 젊은 피 수열이 적절히 조화된 드림오브 군산인데요. 자, 후방에서 박근우 세트피스 준비합니다. 그대로 흘려준 볼 왼쪽 공간 크게 비었습니다. 자, 이 돌아뛰는 움직임 조심해야겠죠. 볼 키핑하는 과정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드림오브 군산의 공격권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오늘 드림오브 군산의 총 인원이 9명인 만큼 이 용인 대응 FS의 이러한 화려한 오프더볼 무브에 체력을 많이 빼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 진영석, 윤상식 탈압박하는 과정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자, 전반 초반부터 체력에서의 이점이 있는 용인 대응 FS가 거세게 한번 몰아붙여보고 있습니다. 진영석 드리블하는 과정 매끄럽지 않았고요. 세컨볼 차지해냅니다. 자, 두 명이 더블팀으로 둘러봤던 상황에서 진영석 선수가 끝까지 한번 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주장 완장을 단 만큼 그 어깨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후방에서 박기홍. 공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희수 주고받은 2대1 패스. 윤상식의 좋은 수비. 자, 이번에도 수비 숫자와 동일합니다. 오른발 슛. 수비에게 그대로 막혔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진영석의 좋은 커팅입니다. 측면 공간 열어뒀습니다. 가운데 진영석. 후방에서 윤상식 파고 들어봅니다. 황성현이 다시 한번 진영석에게. 자, 용인 대응 FS의 수비가 굉장히 거셉니다. 공간을 볼 찬스 메이킹 기회가 그렇게 여의치 않죠. 진영석. 양쪽에 황성현과 윤상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관이 찔러준 공 그대로 잘 연결됐고 왼쪽에서 황성현 헛다리 이후. 자, 개인 돌파해봤습니다만 수비에게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용인 대응 FS 어웨이로 6연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스쿼드 뎁스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수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코너킥에서 진영석 선수가 왼발 슈팅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골포스트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정주호 골레이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잘 안착됐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이태훈 골레이로가 막아내게 되면서 이번에도 코너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그대로 준공 왼발 슛. 이번엔 황성현 맞고 나갑니다. 자, 가운데는 박기용 선수도 위치해 있고요. 다시 한번 왼발 슛. 이번에도 크게 빗나가고 맙니다. 자, 현재 용인대형 FS는 박기용 선수와 강진수 선수가 전방과 후방에서 중심을 각각 잡아주고 있는데요. 진영석 앞쪽으로 길게 뻗어봤습니다만 터치가 살짝 길면서 용인대형 FS의 역습. 파고드는 측면 황성현이 잘 막아냅니다. 측면에서 용인의 킥인. 후방에 박기용 있습니다. 그대로 박기용의 오른발! 이번에도 크게 빗나갑니다. 자, 슈팅이 유효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지만 용인대형 FS는 위협적 넘어가면 끝까지 이어가보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6탄 방어 용인의 수비. 그대로 공 소유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파울 불립니다. 박수빈의 좋은 파울 유도. 자, 방금 전 장면에서 박기용 선수의 이 투지력 넘치는 수비 장면 돋보였는데요. 그대로 신명관 선수가 넘어지면서 슈팅까지는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주장 원장을 차고 있는 김희수. 오늘 경기에서 이 김성룡 감독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득점까지 올릴 수 있을지. 주고 들어갑니다. 가운데는 신하일. 박수빈. 다시 한번 신하일. 강진수. 안쪽엔 김희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신하일 왼발. 이번에도 진영석이 막아냅니다. 자, 황성현의 역습. 왼쪽 공간 크게 비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용인의 수호신 정주호. 자, 이번에는 반대쪽 측면 크게 봤었고요. 정말 좋은 슈팅이었습니다만 정주호 골레이로가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에서 이어진 재차 진영석의 슈팅. 이번에도 크게 빗나갔고요. 전반 초반인 만큼 모든 공격 자원들이 이 슈팅에 대한 0점을 한번 잡아보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후방에서 김주호. 이석윤. 주고 들어가는 과정. 터치가 살짝 길었고요. 진영석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가운데로 짧은 공간 패스. 그대로 굴려놓고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하는 과정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이번엔 용인의 역습입니다. 왼쪽 공간 김주호 바라봤고 김주호의 오른발. 유상은이 막아냅니다. 자, 정주호 골레이로의 좋은 재차 선방이었고요. 반대편에선 이에 질세라 유상은 선수가 좋은 블로킹으로 공을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완전히 비어있는 기회에 고병우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용인의 킥인으로 전개됩니다. 그대로 가운데로 찔러줘 봤습니다만 군산의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황성현 돌아가서는 과정. 공 나가지 않았고요. 그대로 신하일과 강주광이 잠시 선수들의 숨을 돌리게 합니다. 신하일. 후방엔 강주광이 있습니다. 자, 용인 대형 FS 선수들의 이 오프더볼 무브. 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점은 용인 대형 FS 선수들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활동량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을 오늘 드림오브 군산 FS의 수비가 잘 마킹해야 될 텐데요. 자, 측면에서 군산의 공격. 주고 들어갑니다. 유상은. 후방에서 진영석. 유상은이 오른쪽으로 돌아뛰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기 여의치 않습니다. 용인의 좋은 수비. 자, 이 공 짧았습니다만 김주호가 좋게 리커버리 해냅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 이석윤.
가운데로 찔러준 공. 김주호의 피벗 플레이. 좋은 공간 패스. 이번에도 이태영이 막아냅니다. 자, 아직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코너킥. 가운데로 찔러주고 버텨봅니다만 군산이 걷어냅니다. 자, 좀처럼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는 드림오브 군산이고요. 정조호가 가운데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후방에서 윤상식이 진영석에게. 가운데서 윤상식 주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측면. 하지만 용인 대응 FS가 끊어냅니다. 김주호. 다시 한번 자신들의 패스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는 용인 대응 FS. 이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용인 선수들이고요. 오늘도 전반에 그 모습이 여러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김주호. 강주광이 오른쪽 빈 공간 봤습니다. 신하일. 돌아뛰는 과정. 군산 수비 못 맞고 나갔고요. 이번에도 용인의 킥인입니다. 자, 가운데로 강하게 재차 막아내고 있는데요. 드림오브 군산 FS의 이 수비수들 체력이 걱정됩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잘 막아냈고요. 앞으로 한 번에 뻗어가는 과정. 1대1 드리블 시도합니다. 유상은의 왼발 슛. 골포스트 위로 살짝 빗나갑니다. 자, 오늘은 오밀조밀한 이런 빌드업 플레이보다는 한 방의 기회를 노려봐야 될 군산이고요. 아직까지는 전반 초반 전개권과 이 빌드업에 있어서의 공격권이 모두 다 용인에게 우세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호가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가운데에서 군산 수비 맞고 나오면서 용인의 킥인. 또 용인 대응 FS는 두꺼운 스쿼드 뎁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벤치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요. 후방에서 박근우. 반대쪽 길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근우. 정윤원. 앞에 이성재 있고요. 김민석 1대1 돌파 시도해봅니다만 잘 끊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막아냅니다. 자, 아직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마르세 유턴. 다시 한 번 더 발바닥 드리블 이후 오른발 슈팅. 하지만 수비 맞고 공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자, 오늘 수차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정주호 골레이로고요. 그만큼 군산 얼마 없는 공격 기회 유효 슈팅까지 잘 살려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왼발 슛! 세컨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근우. 끝까지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자, 마지막 터치는 군산 수비의 터치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조영호 선수의 좋은 수비 이후 1대1 슈팅이었는데요. 이 슈팅을 정주호 골레이로가 막아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세컨볼을 조영호가 때려봤습니다만 골까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측면에서 신명관. 가운데로 주고 들어가는 과정. 좋은 커팅이었고요. 정윤원 몰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 쇄도하는 동료를 봤습니다만 넘어져 있었고요. 가운데서 진영석. 돌아뜁니다. 후방엔 유상은 있고요. 자, 이번 패스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용인 대응 FS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정윤원. 정주호 골레이로도 빌드업에 동참합니다. 후방에서 박근우. 김민석과 주고받는 과정. 잘 흘려줬습니다. 가운데 공간 쇄도합니다. 그대로 김민석이 가운데로 강하게 찔러준 공. 유상은이 잘 막아냈고요. 진영석과 좋은 2대1 콤비 플레이. 자, 하지만 쉽사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드림오브 군산 FS입니다. 용인의 더블팀. 뚫어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살짝 길게 나가면서 용인의 킥인. 정윤원이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김민석. 가운데 박근우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공 그대로 군산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진영석 몰고 들어가는 과정.
자, 이번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군산입니다. 박근호 선수와 진영석 선수의 충돌로 보이는데요. 이 진영석 선수가 후방에서의 드리블 전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막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협 찬스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동환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이 경기 사전 인터뷰에서 오늘 스몰 스쿼드인 만큼 이 불리한 경기력을 최대한 유리하게 한번 작용시켜 보겠다고 밝힌 박동환 감독인데요. 그 전술의 모양새는 이 진영석 선수를 필두로 한 한방의 역습으로 보입니다. 또 풋살에서 이 역습은 어느 공간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신명관과 윤상식 또 황성현 선수가 활동량이 매우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진영석 선수의 한방 키패스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 전방에서 조영우 선수와 같은 좋은 수비력을 가진 피보들이 이런 찬스를 만들어 준다면 군산에게 또 더할 나위 없는 득점 기회겠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는 리그 최저 실점팀인 용인 대흥 FS입니다. 수비가 만만치 않고요. 그 중심에는 정주호 골레이로도 서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잡히는 걸로만 봐도 드림오브 군산 FS 선수단들 얼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전반에는 1실점 1대 0이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스코어거든요. 자, 초반 손재골이죠. 이 정주호 선수의 골레이로킥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이태영 선수의 키를 넘기는 골이었고요. 재치 있는 세레머니까지. 자, 이 경기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놀랄만한 골이었습니다. 자, 진영석이 좋은 위치에서 얻어낸 프리킥. 키커는 유상은과 진영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수비력은 2명. 유상은 지나쳤고요. 진영석 오른발로 깔아줬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용인의 트랜지션. 왼쪽 선택했습니다만 신명관이 잘 끌어냈습니다. 자, 아직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잘 걷어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용인의 추가골. 자, 방금 실점 상명은 이태영 골레이로의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재차 선방을 이뤄냈으나 마지막 이성재의 오른발 슈팅이 그야말로 대굴대굴 굴러 들어가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재의 추가골로 양팀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박근우 선수의 슬라이딩 태클이 주요했고요. 그대로 오른발로 차놓은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반 15분 이성재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양팀 스코어는 2대 0. 후반을 이어갈 때 김성용 감독이 용인 대흥 FS 선수들에게 지시할 점들은 좀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가운데에서 박근우. 자, 강진수가 잘 찔러줘 봤습니다만 이 패스가 그대로 빗나가고 맙니다. 자, 후방에서 위험 지역 볼 뺏겼습니다. 그대로 가운데서 오른발!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드림오브 군산의 명백한 수비 실수죠.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기게 되면서 오늘 주장 원장을 찬 7번 김희수 선수가 득점포를 올리고 맙니다. 자, 좋은 인터셉션 이후 김희수의 쇄도 움직임 그리고 오른발 깔끔한 슈팅까지 이태영 골레이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골이 터진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전반 16분 김희수의 추가골로 양팀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전반은 이제 5분여가량 남아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희수 주고 들어간다는 것이 진영석에게 커팅됐고요. 자, 하지만 재차 공을 가져옵니다. 강진수, 김희수에게 가는 볼 그대로 잘라냈고요. 자, 전방에서 오늘 강진수 선수의 수비력이 돋보입니다. 이 전방 공격수들이 공격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수비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수비 빌드업 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후방에서 유상은 조영우와 주고받습니다. 잘 빼냈고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살려냈습니다. 조영우 그대로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김희수. 세컨볼은 드림오브 군산에게. 가운데서 유상은 황성현 공간 잘 바라봤습니다. 유상은이 살려낸 공 하지만 그곳엔 동료가 없고요. 자, 위험지역 그대로 군산의 압박입니다.
용인 앞으로 살려낸다는 것이 동료 먹고 나왔습니다. 가운데서 유상은의 이 오른발이 막힙니다. 자, 골로 들어갔다면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하이라이트 장면에 넣었을 텐데요. 튕겨져 나온 세컨볼 그대로 유상은 선수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만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잘 돌려 세운 이 발리볼 슈팅이 그대로 정주호 골레이로에게 막히고 맙니다. 자, 후방 전개 과정 잘 살려냈습니다. 가운데서 황성현, 김주호와의 1대1 오른쪽 돌파 그대로 김희수가 잘 막아냈고요.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반칙 불리지 않았고 용인의 역습. 반대쪽 측면 김주호 그대로 찔러준 공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빈의 추가골. 자, 단 3번의 패스로 골까지 만들어내는 용인대흥 FS의 삼각편대인데요. 반대쪽 측면에서 김주호, 쇄도에 들어가는 박수빈을 잘 바라봤고 박수빈 선수는 받으면 여지없이 골을 만들어내는 타겟터죠. 그대로 깔끔한 왼발 슈팅까지. 이렇게 어느덧 양팀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자, 드림오브 군산 FS의 수비수들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용인 대흥 FS의 공격수들이 너무나 큰 전방 압박을 실행하고 있고요. 반대쪽 측면에서 코너킥. 공간 활용해봅니다. 김주호의 오른발! 이마저도 들어갑니다. 김주호의 추가골. 순식간에 양팀 스코어 5대 0까지 벌어집니다. 자, 전반 초반 시작 전에 용인 대흥 FS의 이 삼각편대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막강한 공격력으로 상대팀의 플레이를 못하게 만드는 용인 대흥 FS의 전술을 어떻게 파괴할지 이 박동환 감독이 사전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전술들을 밝혔었는데요. 전반 초반 그리고 전반이 채 3분여가량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용인 대흥 FS의 공격력이 그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성용 감독이 바라는 대로 오늘 주장인 김희수 선수의 득점포도 가동이 됐고요. 또 득점 랭킹 1, 2, 3위에 올라와 있는 박수빈과 김주호 선수의 득점포도 가동이 됐습니다. 김주호의 프리킥 잘 흘려준 공 왼발 슈팅! 이번엔 이태훈 골레이로가 잘 막아냅니다. 방금 슈팅도 이석윤 선수의 슈팅이었죠. 자, 양팀 선수들 모두 다 공격력에 물이 오를 대로 올랐지만 오늘은 용인 대흥 FS의 공격력이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후방에서 신하일, 김주호가 주고받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다소 길어지면서 이태훈 골레이로가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후방에서 진영석. 자, 강주광이 한번 세게 붙어봤는데요. 그대로 파울 불리면서 프리킥으로 한번 재개해봤습니다만 이마저도 길었습니다. 강주광, 김주호와 주고받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다시 한번 김주호가 돌아뜁니다. 반대쪽 측면 신하일, 공간 크게 비었고요. 강주광 뒤에서 좋은 탈압박. 자, 가운데로 찔러준 공이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진영석 선수가 다시 한번 역습을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진영석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주위 선수들이 이 오프 더블 무브를 통해서 공격을 한번 도와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왼쪽에서 이석윤 강하게 밀어붙여줍니다. 하지만 김주호에게 닿지 않았고요. 이석윤과 김주호 그리고 박수빈까지 양쪽 측면에 위치해 있는 김주호와 박수빈의 활동량이 정말 대단하고요. 또 이 세 명이 보이는 스위칭 플레이가 이 군산 수비로 하여금 누구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군산의 킥인. 진영석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방부터 압박이 거센 용인이고요. 잘 뚫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그대로 아웃사이드 슈팅까지 이어가 봤습니다만 이 신명관의 슈팅이 골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후방에서 강주광, 김주호에게 줍니다. 자,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고 있는 용인 대흥 FS고요. 강주광의 좋은 발바닥 드리블이 왼발 슛! 하지만 크게 빗나가고 맙니다. 이태훈 골레이로의 빌드업.
신명관 잘 바라봤습니다. 자, 고병욱 돌아서는 과정, 이번엔 파울이 불립니다. 가운데서 빠르게 전개합니다. 군산의 공격. 자, 신하일과 고병욱이 한번 마주쳐 봤고요. 후방에서 진영석, 오늘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진영석 선수고요. 황성현과 또 윤상식, 유상은 선수가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자,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군산의 공격. 가운데로 찔러준 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용인의 역습입니다. 진영석이 몸을 받쳐서 막아냅니다. 반대쪽 측면 김주호 그대로 왼발 슈팅, 골포스트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맙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의 전개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위험 지역에서 뺏기게 되면, 자, 유상은 선수가 좋은 파울 유도로 용인의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후방에서 윤상식, 앞으로 쇄도하는 유상은을 바라봤습니다. 반대쪽 측면에서 군산의 킥인, 신명관 오른발 그대로, 이번에도 정주호가 막아냅니다. 자, 전방의 유일한 득점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명관 선수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슈팅을 통해서 용인대응 FS의 수비에 균열을 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신명관 주고 들어갑니다. 좋은 터닝 슈팅, 하지만 이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고 맙니다. 허를 찌르는 신명관의 스루 패스였는데요. 자, 후방에서 용인의 빌드업, 이번엔 군산도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 봅니다. 강주광과 신하일 탈압박으로 잘 벗겨냈습니다. 윤상식의 수비. 자, 끝까지 한번 붙어본 신하일인데요. 공은 드림오브 군산의 소유권이 선언됐습니다. 가운데로 길게 찔러준 공, 반대쪽 측면에 신명관. 이번 발리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전반은 이제 30여 초 가량 남아 있습니다. 후방에서 강주광, 다시 한번 강주광 가운데로 찔러준다는 공, 드림오브 군산 수비가 커팅해냈고요. 자, 얼마 남지 않은 공격 시간입니다만 한 골이라도 만회하게 된다면 후반 전개에서 다소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군산 오른쪽에서 황성현, 자, 찔러주는 공 그대로 강주광이 잘라냈고요. 다시 한번 세컨볼, 유상은의 오른발, 골포스트 맞고 나갑니다. 자, 심판은 정주 골레이로를 맞고 나갔다는 선언이고요. 이렇게 되면 군산의 코너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성현의 좋은 커팅이었고요. 유상은의 오른발까지. 자, 이 슈팅이 임팩트가 정확했습니다만 골대를 맞으면서 골까지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태훈 골레이로가 길게 걷어낸 공을 정주호 골레이로가 잡으면서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응 FS의 전반전, 양팀 스코어는 5대0으로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이성재와 정주호 골레이로의 선제골과 추가골, 그리고 김희수의 멀티골, 박수빈과 김주호의 추가골로 5대0의 스코어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이 화끈한 공격력으로 전반을 지배했던 용인 대응 FS를 상대로 드림오브 군산 FS가 후반전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흥 FS의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양팀 스코어 5대0. 이 두 팀 모두 다 막강한 공격력과 또 단단한 수비력을 갖고 있는 상위권 그룹에 속한 팀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다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된 반면 용인 대흥 FS의 공격력만큼 드림오브 군산 FS의 공격력은 또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반 초반부터 용인 대흥 FS가 거세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보였었는데요. 또 그의 질세라 드림오브 군산 FS 선수들도 한번 몰고 올라가서 슈팅까지 이어져가는 모습이 몇 차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슈팅 번번이 용인 대흥 FS의 수호신이었던 정주호 골레이로에게 막혔었고요. 후방에서부터 차분한 빌드업으로 이 드림오브 군산 FS의 수비 조직력을 흔들어놨던 용인 대흥 FS 선수들, 이 후방에서 강주광 픽소와 함께 양 아라의 김주호 그리고 또 신하일 선수까지 모두 다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요. 선제골이죠. 자, 리그 베스트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만한 골입니다. 정주호 선수의 또 재치 있는 세레머니까지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이 정확한 골킥, 그 어떤 골레이로도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제골이 터지고 난 뒤 드림오브 군산 FS의 수비 조직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후방에서 진영석과 또 황성현, 윤상시 선수가 분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용인 대흥 FS의 공격력이 정말 이 리그 최강의 팀으로 군림할 만큼 현재까지는 공격 자원들 득점에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드림오브 군산 FS의 수비수들이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자, 후방에서 황성현 선수와 또 유상은 선수가 제타 슈팅까지 가져가 보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가져가 봤던 군산이고요. 또 이어지는 김주호와 이석윤 그리고 신하일의 황금 3단펀드 플레이까지. 자, 추가골이었던 이성재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고, 이 골이 터지고 난 뒤 1분도 되지 않아서 김희수 선수의 또 추가골 터졌습니다. 그리고 박수빈 선수의 네 번째 쐐기골까지. 그 중심에는 당연히 김주호 선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득점보다는 플레이메이킹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 김주호 선수의 공간 활용 능력과 또 주위 동료들을 활용하는 패스 플레이까지 군산의 수비를 흔들기엔 충분했고요. 그 군산의 수비는 이 김주호 선수를 막기만 하면 이 양쪽의 강주광과 또 이석윤 선수가 재차 수비를 흔들었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 또 집중력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전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팀 스코어는 5대0이지만 드림오브 군산 FS 이번 경기를 최소 무승부로까지 이끌어 가면서 상위권 그룹에 잔존하고 싶을 텐데요. 자, 김주호 선수 오늘 용인 대흥 FS의 상하편대 또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국가대표인 만큼 양 선수들을 조율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반대편에는 또 고병욱과 유상은 신명관 선수처럼 이 베테랑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장 원장을 찬 진영석 선수가 아까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모아서 한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과연 그 의지가 오늘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드림오브 군산 FS 홈에서 현재까지는 무패였습니다. 오늘 경기 이 5점 차를 뒤집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궂은 날씨에도 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군산이 홈에서 강할 수 있던 이유는 이런 팬분들의 열성을 다한 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드림오브 군산 FS는 이번 경기 후반전에 어떤 전술 변화를 통해서 용인 대흥 FS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혹여나 오늘 경기를 뒤집어내지 못한다면 내일 열리는 이 구미 FS와 인천 남동 풋살클럽의 경기 결과가 군산에게 매우 중요해지겠습니다. 만약 인천이 이기게 되면 이 용인 대흥 FS는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인천이 이기지를 않기를 바랄 거고요. 드림오브 군산 FS는 구미 FS가 이기게 되면 자신들의 단독 3위를 내줘야 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의 승리를 바랄 것 같고요. 자, 화면에는 이 목발을 짚고 있는 이승진 선수가 보입니다. 현재 오른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명단에 제외된 상태인데, 이 사전 인터뷰에서 박동환 감독이 이승진 선수의 부재를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후방과 또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승진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 이승진 선수의 부재가 또 필드 위에서 여러 차례 드러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게 이 김성용 감독이 이끄는 용인 대흥 FS가 드림오브 군산의 수비 조직력을 균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오늘 그 전술이 그대로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이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됐고 베테랑 선수들이 적절히 조화된 군산이지만 그 노련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템포대로 경기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그 템포가 그대로 먹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그 최강팀답게 막강한 공격력으로 모든 팀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고 있는 용인 대흥 FS. 또 그 중심에는 김성용 감독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드림오브 군산 FS의 박동환 감독, 오늘 경기 이승진 선수도 빠졌고 또 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김윤태 선수도 빠졌기 때문에 이 10명 남짓한 엔트리로 한 방을 노려보는 찬스 메이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용인 대흥 FS가 리그 최강의 팀이다 보니 그 모습이 전반전엔 드러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방에 이태훈과 진영석이 있는 군산의 방패, 후반전에는 더욱더 추가 실점을 하면 안 되겠고요. 그만큼 전방과 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윤상식과 황성현 그리고 유상은 선수까지 이 선수들의 활동량과 또 공격 득점 능력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베테랑인 고병욱 선수와 조영우 선수까지 팀의 중심을 한번 잡아줘 봐야겠는데요. 용인 대흥 FS는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단양에서 구미 FS와 인천 남동 FS를 차례로 상대하게 됩니다. 만약 군산 FS가 패배하게 된다면 단양 중립 경기에서 용인은 리그 2위와 3위를 연이어서 만나게 되는 순서인데요. 하지만 김성용 감독, 이 단양에서 펼쳐지는 중립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신년 휴식기 이후 단양에서 이루어지는 중립 경기는 우리에겐 매년 똑같이 치러지는 경기일 뿐 이 중립 경기에서 나오는 홈과 어웨이가 없다는 이점과 단점 모두 우리에겐 그냥 똑같은 일반 경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즌 초반부터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용인인데요. 이 원정이 6연전입니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용인의 홈에서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김성용 감독은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리 원정 6연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미리 단양 중립 경기에 대한 대비를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호 골레이로 오늘 환상적인 선제골을 보여줬죠. 그만큼 이 정주호 골레이로의 정확한 킥 능력이 돋보였던 장면인데요. 또 필드에서 김주호와 강주광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현재 득점 2위와 3위에 위치해 있는 이석윤과 신하일 선수 그리고 박수빈 선수까지 모두 다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용인 대흥 FC가 무서운 점은 이렇게 선발 베스트 5를 제외하고서도 벤치에서 나오는 교체 멤버들 모두 다 정말 무서운 득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골을 터뜨린 김희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두 번째 골을 터뜨렸던 이성재 선수도, 그리고 13번의 박근우, 33번의 박수빈, 77번의 김민석 선수 모두 다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입니다. 자, 다시 봐도 환상적인 골킥 궤적이죠.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정주호 골레로가 매우 익살스러운 세레모니를 펼쳐 보였고요. 모든 팀들이, 모든 선수들이 예상하지 못한 골킥이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이제 후반전 필드 위 입장에 앞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져봤습니다. 이번엔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하얀색과 금색 유니폼의 용인 대흥 FS, 화면 오른쪽엔 군청색 유니폼의 드림오브 군산 F 선수들이 위치하겠습니다. 또 오늘 득점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줬던 정주호 골레이로죠. 그만큼 5대0 무실점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리그 최저 실점 10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 대흥 FS입니다. 경기당 2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 수비의 단단함도 또 공격의 막강함도 다 가지고 있는 용인 대흥 FS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용인 대흥 FS 수비를 무너뜨릴 드림오브 군산의 전술도 중요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정윤원 선수가 서 있고요.
전반 선축은 용인이 했기 때문에 후반 선축은 드림오브 군산의 선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정주호 골레이로의 이 골, 또 축구나 풋살을 통틀어서 골키퍼의 득점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죠. 또 2014년에 열렸던 이 내셔널리그에서 울산현대 미포조선의 골키퍼 구상민 선수가 강하게 찬 골킥이 골로 들어가면서 국내 축구에서는 최초의 골키퍼가 넣은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보기 드문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신 거고요. 드림오브 군산의 선축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정주호 골레이로 가운데 리바운드 길게 차봅니다. 그대로 받았고요. 오른발 슈팅! 하지만 이태영이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아가는 과정,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지션 과정에서 드림오브 군산이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영석, 윤상식이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용인이 잘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윤상식, 진영석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박근우의 좋은 수비, 이번엔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왼쪽 측면 박근우 후방으로 잘 밀어줬고요. 김민석, 이성재와 주고받습니다. 정윤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잘 봤습니다. 정윤원의 오른발! 이태영이 잘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살아있고 그대로 다시 한번 정윤원, 자신의 쪽으로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후방에서 진영석. 자, 이번에도 용인의 강한 전방 압박,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전방 압박 때문에 후방에서 군산의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진영석 선수뿐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아라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으로 진영석 선수를 도와줘야겠습니다. 신명관 내려와서 공 받아줍니다. 반대쪽 측면 이성재가 잘 끊어냈습니다만 소유권은 군산의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태영 골레이로도 반대쪽 측면 길게 나와봤고요. 이 패스 선택지를 좀 늘려보려는 군산의 전술이죠. 다시 한번 진영석, 공간이 크게 비었습니다. 윤상식과 황성현 그리고 진영석이 주고받습니다. 자, 박근우의 전방 압박, 여기서 뺏기게 되면 다시 한번 골을 헌납할 수 있게 됩니다. 후방에서 불안한 빌드업, 그대로 측면으로 걷어냅니다. 용인의 킥인. 이 용인의 전방 압박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을 빨리 찾아야겠는데요. 후방에서 김민석, 세컨볼 다투는 과정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신명관이 한번 길게 차봤습니다만 그대로 정주호 골레이로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김민석, 이성재 돌아뜁니다. 공간 패스 진영석에 끊어냈고 신명관 돌아서는 과정, 오랜만에 올라봤습니다. 진영석. 자, 두 명 사이 드리블 돌파, 이번에도 파울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공간 박근우, 공간 크게 비었고 가운데로 찔러준 공 이성재, 박근우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짝 띄워준 공이 이태영 골레이로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서 황성현, 전방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김민석이 잘 붙어줬고요. 이 황성현 선수와 또 반대쪽 측면에 있던 신명관 선수가 재차 돌파를 시도해보고 있는데 용인 대형 FS의 수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방에서 조형우 나아가는 과정, 강진수가 한번 수비해봤습니다. 유상은 가운데에서 조영우를 선택해봤습니다만 이 공이 길었습니다. 후방에서 이성재, 박수빈이 주고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왼쪽 측면 잘 공략했고요. 가운데 강진수를 한번 노려봤는데 이 공이 살짝 길었습니다.
조형우. 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잘 뚫어냈고요. 가운데 오른쪽 공간 선택했습니다. 유상은. 가운데는 고차원이 있습니다. 조형우. 다시 한번 고차원에게. 고차원의 오른발 슈팅. 다소 맥없이 빗나가면서 공격권은 용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전방으로 올라간 이상 슈팅까지는 만들어보고 내려오는 드림오브 군산 선수들이고요. 오른쪽에서 박수빈. 김희수 주고 돌아뜁니다. 강진수의 좋은 포스트 플레이. 박기용과 주고받았습니다. 강진수의 좋은 스크린.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박수빈. 박기용이 가운데로 길게, 하지만 그곳엔 동료가 없었고요. 자, 후반 초반은 전반과 다르게 용인 대흥 FS의 공격이 이렇다 할 만한 장면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산의 공격 잘 통하면 이 스코어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을 텐데요. 후방에서 유상은. 자, 좋은 탈압박. 수비 한 명을 잘 벗겨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이번엔 강진수가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 장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슈팅까지 강진수가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골문을 갈랐던 슈팅입니다. 자, 가운데 다시 한번 군산의 공격. 공 살아있습니다. 조형우. 마지막 터치가 군산의 것으로 선언이 됐고요. 용인의 킥인입니다. 반대쪽 길게. 가운데에서 박수빈과 주고받습니다. 강주광. 김주호. 이번에도 측면 흔들어 봅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2대1 패스. 끝까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후방 위험 지역에서 유상은. 탈압박에 다소 고전했었고요. 자, 이렇게 후방에서 패스미스를 하게 되면 공격권을 용인에게 한 턴 더 주게 되는 셈인데요. 다시 한번 박수빈의 킥인. 반대쪽 김주호가 돌아뜁니다. 가운데로 강하게 찔러준 공! 이 공이 김주호의 발끝엔 닿지 못합니다. 후방에서 조형우. 자, 후방에서 풀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용인의 좋은 수비. 강조가 깊게 찔러봤습니다만 이 공이 김희수에겐 닿지 않습니다. 자, 반대쪽 측면에서 대각선 패스를 자주 시도하는 김주호 선수인데요. 김희수 선수가 쇄도하면서 슬라이딩으로 한번 슈팅까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골대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상식. 황성현과 주고받는 과정. 자, 군산 선수들이 공을 받기만 하면 근처에 있는 용인 선수들이 더블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를 하기도 불편하고요. 또 드리블로 탈압박을 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신하일. 이석윤과 주고받습니다. 가운데에서 좋은 포스트 플레이. 강주광. 하지만 진영석이 뺏어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뒤쪽에 황성현. 진명관. 자, 측면으로 뻗어준다는 공. 사이드라인 그대로 넘어가면서 용인 대응의 킥인. 반대쪽 측면 길게 한번 찔러봤습니다. 세컨볼. 강주광 그대로 몰고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터치가 안정적이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이태훈 골레이로의 빌드업으로 군산의 공격이 재개되겠습니다. 진영석.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군산인데요. 이번에도 용인의 수비가 너무나 거셉니다. 후방에서 강한 몸싸움. 다시 한번 윤상식이 붙어봅니다. 강주광. 측면에서 신하일과 주고받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하일. 가운데로 잘 쇄도했습니다. 신하일 그대로 왼발 들어갔습니다. 신하일의 왼발 추가골.
자, 친정팀에 대한 노세레머니로 예의를 보여주고 있는 신하일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6대0. 용인이 6점 차로 앞서 나가면서 점점 드림오브 군산의 승리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대각선 패스였죠. 공간을 잘 쇄도했던 신하일 선수가 침착하게 발바닥 드리블 이후 왼발 슈팅까지. 자, 이렇게 되면 드림오브 군산 FS 후반전 들어서 더욱더 거세게 압박을 받고 있고요. 자, 위험 지역에서 신하일 선수의 압박 과정, 유상훈 선수가 파울 유도 잘 해냈습니다. 후반 8분 터진 신하일의 추가골로 양팀 스코어는 6대0입니다. 진영석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황성현 주고 들어갑니다. 줄 공간 여의치 않고요. 반대쪽 측면 신명관. 진영석이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자, 군산 공격 기회입니다. 그대로 헤더! 정조가 막아냅니다. 세컨볼 아직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길게 가운데. 자, 유상은 선수의 마지막 터치가 길어지면서 이번에도 공격권은 용인이 가져갑니다. 좋은 로빙 패스였고요. 전방에서 피보 신명관의 헤더까지 정확했습니다만 이 파워가 다소 약하면서 그대로 골레이로에게 막혔습니다. 가운데 유상은 잘 찔러줬습니다. 가운데 신명관 그대로 신하일의 좋은 수비. 자, 양팀 역습이 다이렉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비 집중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습니다. 후방에서 유상은 공 지켜냅니다. 거센 압박, 좋은 탈압박으로 벗겨냅니다. 왼쪽 공간 크게 비었고요. 유상은이 선택한 건 오른쪽, 황성현의 오른발! 이번엔 이석윤의 육탄 방어! 다시 한번 오른발. 자, 유상은 선수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슈팅을 한번 가져가 보고 있는데요. 용인 대흥 FS 리그 최저 실점팀답게 끝까지 수비로 붙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격권은 드림오브 군산. 진영석 유상은에게 붙여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그대로 유상은의 터닝슛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6대1. 양팀 스코어는 5점 차.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갔던 유상은 선수, 진영석의 킬패스를 받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 신체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까지 뽑아냈습니다. 박동환 감독이 유상은 선수와 같은 베테랑에게 기대했던 효과가 이런 효과죠. 자, 이렇게 되면 후반 9분 결국 드림오브 군산의 추격골이 터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팀 스코어는 5점 차고요. 용인 대흥 FS는 수비의 집중력을 조금 더 요하게 되면서 이 점수차를 더욱더 좁히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교체 과정에서 잠시 선수단과 코치진 그리고 심판관의 논의 과정에서 옐로 카드가 나왔고요. 교체에서 들어간 이석윤 선수에게 경고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성용 감독은 선수단을 진정시키고 심판진과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고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박근우. 군산 FS 이제 1점을 따라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에 고삐를 쥐어봐도 되겠습니다. 가운데! 그대로 빈 골대 넣지 못합니다. 박근우의 좋은 돌파 이후 정윤원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수비가 비어있는 사이 정윤원의 오른발 발리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가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대 위로 뜨고 맙니다. 후방에서 조형우. 중공 위협지역에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유상은. 자, 후방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드림오브 군산. 왼쪽 공간 크게 비어있습니다. 조형우. 그대로! 이번 오른발 슈팅도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조용우 선수는 코너킥을 한번 주장해봤는데요. 정주 골레로를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후방에서 용인의 빌드업. 김민석.
정윤원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이성재. 박근우와 주고받습니다. 자, 계속 오프 더 볼 무브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 대흥FS 선수들이고요. 전반과 다르게 후반에는 잘 막아내고 있는 드림오브 군산입니다. 반대쪽 이성재. 자, 좋은 양발 드리블. 측면에서 공 살렸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라인 나갔다는 판정. 이번엔 공격권을 군산이 가져옵니다. 킥인의 키커는 유상은. 자, 추격골을 터뜨린 유상은 선수, 중원과 후방에서 탈압박과 전개까지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진영석 선수를 도와서 오늘 군산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고병욱이 잘 찔러준 공. 이 공이 다소 길면서 이번엔 공격권은 용인이. 정윤원. 박근우와 주고받습니다. 정주호 골레이로 앞쪽으로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박근우. 오른쪽에 정윤원. 쇄도에 들어가는 선수 봤습니다만 그대로 잘 끊어냈습니다. 고병우. 정윤원. 왼쪽에 김민석에게. 정윤원 바라본 공. 세컨볼은 이성재에게. 자, 후방에서 템포를 살짝 낮추면서 숨을 돌릴 기회를 주는 용인이고요. 앞쪽에서 계속 움직여 봅니다. 이번 패스도 이 세기가 다소 세면서 정윤원 선수가 자신의 발밑에는 돌려 세우지 못합니다. 이태은 골레이로의 롱킥. 가운데서 조용호가 잘 버텨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아직 공 살아있고요. 자, 이 공은 정주호가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용인의 역습입니다. 이태영이 걷어낸 공. 세컨볼은 군산에게. 신명관. 하지만 정윤원의 좋은 태클. 자, 양팀 선수들 수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세컨볼 이번엔 군산이 차지해냈고요. 유상훈의 턴. 파울 불리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의 싸움은 결국 소유권 용인이 차지해냅니다. 자, 오늘 박근우 선수와 이 김민석 선수의 활동량이 군산의 공격 전개를 굉장히 번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성재와 정윤원의 좋은 태클이 이어졌었고요. 다시 한번 주고 들어가 봅니다. 유상은의 좋은 인터셉션.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유상은 그대로 한 번 더 템포를 죽였었는데요. 가운데로 이어진 패스가 골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이번엔 유상은 선수의 수비 파울. 김민석이 파울 유도를 잘 해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유상은 선수가 한번 공을 뺏어보려고 발을 뻗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팀 다시 한번 소강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서 공격 자원, 어떤 공격 자원이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양팀 수비가 더 집중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수빈. 윤상식의 좋은 수비였고요. 그대로 살려낸 공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가 다소 길었고 고병욱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정주호 골레이로. 가운데로 길게 차줬습니다. 가슴으로 잘 떨궈준 공. 왼발 슈팅까지 이어져 봤습니다. 이번엔 골대 상단 맞고 나왔고요. 진영석과 이태응. 자, 빌드업 과정에서 후방 지역에서 위험을 자꾸 혼납하게 되면 지금 한창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드림오브 군산의 이 공격 전개가 이 맥이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현 골레이로 가운데로 길게 차줬습니다. 하지만 진영석의 머리 닿지 않았고 공격권은 용인 대흥 FS에게. 후반은 어느덧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김희수. 가운데로 찍어 차준 공. 강진수가 받지 못했고요. 왼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고병욱의 좋은 태클. 자, 끝까지 한번 붙어봤고 결국 자신의 것으로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병욱. 윤상식. 오른쪽에 진영석. 자, 이번엔 진영석 선수가 받기 전 이 박수빈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병욱 선수와 박수빈 선수의 충돌로 보입니다. 공을 받기 이전에 주고 나아가는 과정 박수빈 선수가 수비할 때 얼굴에 맞았다는 선언이 됐고요. 하지만 파울 불리지 않고 그대로 공은 군산의 것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진영석, 후방에서 황성현 주고 들어갑니다. 자, 터닝 동작으로 한번 흘려보려고 했던 조용우 선수인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주호 골레이로의 골킥. 박수빈에게 황성현이 붙어봅니다. 김희수의 좋은 스크린. 가운데로 길게 차줬습니다만 이태영 골레이로가 잡아냅니다. 황성현. 왼쪽엔 진영석이 돌아뜁니다. 고병우. 주고 나아가는 과정. 자, 이번에도 더블팀이죠. 이번엔 뒤쪽으로 잘 빼냈습니다만 좋은 커팅. 박수빈 그대로 몰고 올라갑니다. 왼발 슛! 골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공격이 터지지 않자 한번 슈팅까지 이어져 가봤던 박수빈 선수인데요. 김주호와 유상은이 맞붙습니다. 베테랑 대 베테랑. 자, 끝까지 공을 지켜내 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소유권은 용인이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 신하일. 김주호가 주고 앞쪽으로 돌진해 나갑니다. 왼쪽 측면 좋은 2대1 패스. 하지만 황성현이 붙어봤습니다. 자, 활동량으로 좋은 수비까지 보여주고는 있는데 공격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는 군산입니다. 그대로 왼발 슛! 이번엔 이태영의 발끝으로 막아냅니다. 진짜 동물적인 반사신경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박수빈의 왼발 슈팅이었고 이태영의 오른발 끝이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빈!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재차 왼발 슈팅으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양팀 스코어 7대1. 자신의 득점 순위를 한 번 더 올리고 싶어하는 박수빈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팀 동료인 이석윤 선수가 득점 랭킹 2위에 올라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5점 차로 좁혔더니 다시 한번 6점 차로 달아나는 용인. 후방에서 빌드업 과정 다시 한번 위험적에서 뺏겼습니다. 가운데 이 커팅된 볼, 세컨 볼 용인이 차지해냅니다. 후반 13분 박수빈의 추가골로 양팀 스코어는 7대1이고요. 자, 군산 끝까지 추격 의지를 불태워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방에서 용인의 빌드업. 가운데로 찍어 차줬습니다. 이석윤이 끝까지 한번 붙어봤고, 자, 마지막 경합 과정에서 조용우 선수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데요. 자, 괜찮다는 제스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이석윤 선수가 세컨볼 차지하는 과정에서 조용우 선수와 이 경합 과정에서 몸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10명 남짓한 스쿼드이기 때문에 부상까지 이어지게 되면 드림오브 군산은 앞으로의 일정도 다소 힘들어지겠고요. 반면 용인 대형 FS 선발과 후보 그 퀄리티가 리그에서 가장 적어 보입니다. 이 베스트 5뿐만 아니라 후보에서 나오게 되는 이성재와 김희수 그리고 박근우, 강진수 여러 선수들을 비롯해서 공격과 수비에서 정말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홈경기인 만큼 홈경기 무패가 깨지더라도 드림오브 군산 FS는 자신들을 응원해주러 온 홈팬들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고요. 그걸 알고 있는 드림오브 군산 FS 선수들도 의지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용인의 작전 타임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후반 공격권이 재개되겠고요. 키커는 진영석. 가운데로 돌려주는 과정 다시 한번 킥인을 지시합니다. 자,
자, 윤상식과 진영석 그리고 황성현 선수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지친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신명관 좋은 피부 플레이로 한번 돌아서 봤고요. 진영석이 쇄도합니다. 하지만 김조가 끊어낸 공간은 많습니다. 김조 오른발! 세컨볼! 끝까지 쳐내고 맙니다. 자, 이태영 선수가 선방하는 과정에서 세컨볼 처리할 때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용인의 정주호 골레이로가 있다면 드림오브 군산에는 이태영 골레이로가 있습니다. 이 리그에서 2번 MVP 플레이어를 받은 만큼 정말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영 골레이로인데요. 자, 군산은 현재 후보에는 골레이로 후보가 없습니다. 이태영 선수가 만약 부상으로 못 뛰게 되면 필드 플레이어가 이태영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겠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보입니다. 반대쪽 측면에서 용인의 공격. 자, 코너킥 하는 과정에서 킥 미스죠. 사이드라인 나가게 되면서 군산의 사이드라인 킥인. 진영석 주고 들어갑니다. 후방에서 황성현, 김주호가 압박해 들어갑니다. 세컨볼. 자, 이번에도 페널티 아크 안쪽 위험 지역에서 용인 대응 FS의 더블팀에 곤혹을 치른 군산인데요. 코너킥 김주호, 신하일과 주고받습니다. 후방에서 강주광의 스크린, 오른쪽 잘 빠져들었고 김주호와 2대1 패스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한 방의 역습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 드림오브 군산입니다. 진영석, 신명관이 앞으로 길게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 유효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후방에서 길게, 가운데서 이석윤이 잘 버텨줬고요. 자, 김주호 선수의 터치 미스로 이번엔 군산이 위험 지역에서 킥인으로 공격권 가져가겠습니다. 후반은 4분여가량 남아있습니다. 가운데로 찍어 차준 공, 황성현. 공 잘 돌려 세웠습니다. 세컨볼 싸움. 자, 끝까지 잡아낸 용인이고요. 그대로 신하일이 김주호를 노려봤습니다. 김주호의 마르세유 턴, 다시 한번 김주호 오른발! 골대 모서리 맞고 나갑니다. 자, 정말 매섭습니다. 용인 대응 FS의 황금 삼각편인데 오른발 왼발 가릴 것 없이 현재 발끝 감각이 굉장히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엔 그대로 군산의 역습. 원터치 패스 이후 슈팅까지 노려봤는데 황성현 선수의 왼발 슈팅이 크게 빗나가고 맙니다. 강주광, 신화일과 주고받습니다. 측면에서 김주호, 가운데에서 강중앙이 받고 쇄도하는 김주호 잘 봤습니다. 김주호 오른발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주호의 추가골. 이렇게 되면 양팀 스코어 8대1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자, 끝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는 용인 대응 FS였고요. 이렇게 되면 김주호 선수는 확고히 리그 득점 1위의 자리를 2025년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후방에서 진영석, 다시 한번 군산이 풀어나가 봅니다. 후반은 이제 3분여가량 남아있습니다. 가운데로 찔러준 공, 이번에도 김주호를 노려봤습니다만 군산이 걷어냈습니다. 재빠른 코너킥, 다시 한번 군산 수비병 맞고 김주호의 사이드라인 킥인. 찔러준 공, 이석윤이 받지 못했습니다. 후방에서 진영석, 앞으로 나오기 여의치 않습니다. 오른쪽 공간 크게 비어있고 신하일이 치고 나간다는 것이 터치가 살짝 길면서 이번엔 군산이 소유권을 오랜만에 가져옵니다. 자, 이번엔 킥인 반칙이죠. 킥인 파울로 위험 지역에서 용인 대응 FS의 킥인으로 전개되겠습니다. 가운데 찔러준 공, 조용우가 잘 커팅해냈습니다.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많고요. 오른쪽 공간, 자, 이 공이 고병욱에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용인이 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쪽 측면, 김민석, 박수빈에게
가운데 김주호가 좋은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박수빈의 왼발 들어갔습니다. 김주호의 좋은 포스트 플레이 이후 박수빈의 환상적인 왼발 슈팅까지. 이렇게 되면 양팀 스코어는 9대1, 8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자, 방금 장면은 용인 대흥 FS의 패스 플레이도 환상적이었는데요. 드림오브 군산 FS 선수들의 이 수비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습니다. 용인. 후방에서 박근우, 정주호 골레이로에게 가운데 길게 봤습니다만 머리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태흥 가운데로 길게 던져봅니다. 유상은이 받고 돌아서는 과정. 고병욱의 등지는 플레이. 자, 유상은이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져 봤는데요. 다소 크게 뜨면서 소유권은 용인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자, 끝까지 한번 거세게 압박을 걸어볼 필요가 있죠, 군산. 고병욱의 좋은 커팅. 세컨볼에서 소유 가져옵니다. 유상은 헛다리 이후 그대로 몰고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까지. 자, 재차 세컨볼. 마지막 터치가 용인의 것으로 판명되면서 군산의 킥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윤상식, 후방에는 유상은에게. 왼쪽에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세컨볼 살아있고요. 자, 찍어 찾은 공이 길게 넘어가면서 위험 지역에서 이렇다 할 만한 찬스 메이킹하지 못한 군산. 정조 골레이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가운데로 길게 찔러줘봤습니다만 이 공이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인 다이렉트 패스를 군산 선수들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후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이 추격골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군산 선수들입니다. 신명관의 스크린. 지영석이 받고 돌아섭니다. 왼쪽 큰 공간 유상은이 돌아뜁니다. 다시 한번 유상은과 진영석이 주고받는데요. 주고받는 과정, 이번엔 용인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후방에서 군산의 프리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번 압박을 걸어본 용인이고요. 황성현, 후방에서 유상은. 진영석과 주고받습니다. 이태훈 골레이로까지 빌드업에 참여했고요. 진영석. 자, 공을 돌려보지만 전방으로 찔러줄 공간이 여의치 않고요. 전방 자원이 현재 이 가운데 안쪽에 페널티 아크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인의 지역 수비가 정말 단단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황성현. 다시 한번 황성현. 치고 들어가는 과정, 용인의 수비가 완벽했습니다. 골대 비어 있었고요. 유상은이 막아낸 공 그대로 빈 골대 넣지 못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게 되면서 마지막 강진수의 슈팅이었죠. 유상은이 재차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진 슈팅이 왼쪽으로 빗나가게 되면서 양팀 스코어 9대1. 후반전 이제 30여 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유상은이 찍어 차줬습니다. 가운데 신명관. 포스트 플레이 통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한번 공 살려봅니다. 다시 한번 황성현이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오른발! 골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 슈팅을 가져가본 황성현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 풀리지 않는다는 이 심정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측면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으로 드림오브 군산 FS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황성현 선수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거세게 압박 걸어봅니다. 빠져나오게 되면서 앞쪽으로. 하지만 이 공 받지 못했고요. 올레이로가 가운데로 길게 뻗어봤습니다만 신명관 선수의 마지막 터치가 길면서 사이드라인 킥인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킥인을 재개할 것 같은데요. 아직 클락은 다 지나가지 않았고요. 이 사이드라인 킥인이 재개되게 되면 후반 정규 시간 모두 다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흥 FS의 양팀 경기 후반전 종료됐고요. 양팀 스코어는 9대1 용인 대흥 FS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신하일 선수, 박수빈 선수, 김희수 선수, 또 정주호, 이성재, 김주호까지 이 모든 공격 자원들이 득점을 터뜨리게 되면서 김주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황금 삼각편대가 결국 승리까지 이끌게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MVP 플레이어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흥 FS의 경기, 용인 대흥 FS의 9대1 대승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경기 인터뷰는 특별히 MVP 플레이어가 아니라 MVP 감독이라고 해야겠죠. 용인 대흥 FS의 김성룡 감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룡 감독님, 네, 아직 송수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자, 오늘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흥 FS의 경기 득점 순위 1, 2, 3위가 포진되어 있는 용인 대흥 FS인 만큼 화려한 공격력 그리고 화끈한 득점포로 승리까지 장식했습니다. 반면 드림오브 군산 FS 홈에서 무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 상대가 드림오브 군산 FS가 상대할 만큼의 이 공격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드림오브 군산 FS의 수비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선수들의 독감과 또 부상 이슈 때문에 여러 명이 명단 제외가 됐었고요. 오늘 이 10명 남짓한 선수 스몰 스쿼드로 용인 대흥 FS에 상대를 해봤는데 턱없이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용인 대흥 FS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성룡 감독님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김성룡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그 현재 5승 1무 40득점으로 리그 단독 1위로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즌 준비하면서 경험 있는 선수들이 좀 합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그 선수들과 융화가 잘 되어서 시즌을 좀 잘 준비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결실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리그 무패와 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어도 이 군산은 상대하기 쉽지 않은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드림오브 군산 FS를 상대로 준비하면서 어떤 전술을 좀 주요하게 준비하셨을까요? 상대가 좀 내려앉을 거를 예상을 해서 좀 더 평소에 연습했던 패턴 위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좀 하고 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깊은 단계까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 보니 초반에 좀 고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정주호 골키퍼가 또 재치 있는 슛으로 선취골을 일찍 얻게 되어서 네. 그 뒤로는 좀 경기가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정조 골레로의 또 득점 장면은 정말 희귀한 장면이었고요. 또 다음 일정이 신년 휴식기 이후 단양에서 펼쳐지는 중립 경기로 이어집니다. 그 중립 경기를 이어지기 위해서 이 흐름을 선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문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저희 팀 칼라가 올해는 좀 실점을 좀 줄이는 플레이를 많이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평소 훈련 때도 득점보다는 실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기에도 선수들이 충분히 그 휴식을 좀 취하면서 훈련 때에는 좀 더 집중해서 수비 조직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좀 훈련을 좀 준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대응 FS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향해서 한마디 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그 초반 선수들이 너무 힘을 잘 내고 있고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 우리 올해 좀 팀명이 용인 지솔 FS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시 풋살 연맹 우리 임원분들과 그리고 또 유지현 단장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임원들과 선수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융화가 돼서 남은 후반기 리그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김성현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용인 대응 FS의 승리를 이끈 김성용 감독의 인터뷰까지 마쳐봤고요. 플렉스 2025-2026 FK리그2 드림오브 군산 FS와 용인 대응 FS의 경기는 9대1 용인 대응 FS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로 용인 대응 FS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켜냅니다. 오늘도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리그 최강자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홈에서 도전을 이어간 드림오브 군산 FS 아쉽게 승점을 쌓지 못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보여준 오늘의 경기력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위권 판도를 가늠할 수 있었던 한판 승부 FK리그2의 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준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